새벽의 카라카스는 원래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이 끊겼다가 다시 붙는 소리, 잠든 창문을 긁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문을 닫는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소리가 아니라 화면이 먼저 도시를 깨웠습니다. 여러 가정의 침대 머리맡에서 동시에 빛이 튀었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이 아니라 거의 겹치듯 울렸습니다. 속보 알림, 친구 메시지, 단톡방 공지, 또 다른 속보가 뒤엉켜서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단어와 낯선 단어가 섞여 떠올랐습니다. 카라카스, 신병 확보, 작전, 국제사회 파장. 짧은 단어들이었는데 단어를 읽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얼굴들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공기는 아주 빠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욕설을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물을 받으러 가는지 수도꼭지가 한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뉴스는 화면 안에서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사람들 가슴 안으로 들어가서 의심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어느 편이냐는 질문이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이미 방 안에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작이야라고 중얼거렸고 어떤 사람은 가족 단톡방에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안 되자 더 큰 소리로 숨을 쉬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시간은 사실 몇 초였는데 마음은 몇 시간처럼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훨씬 솔직해졌습니다. 솔직함은 때로 용기가 아니라 공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 화면이 도시의 온도를 더 올렸습니다. 속보 푸시 트럼프, 베네수엘라 작전 관련 발언. 이름 하나가 떠오르는 순간 단어들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명인의 이름은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스위치처럼 작동했습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으면 사람들은 뉴스보다 서로의 반응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누가 먼저 분노하는지, 누가 먼저 침묵하는지, 누가 먼저 편을 가르는지. 저 아래 거리에서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 이미 나처럼 시끄러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늘 그렇듯이 사실보다 더 빨리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기다리지만 소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카라카스가 매일 반복하는 불안의 한 장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달랐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 단톡방이 그랬습니다. 휴대폰 상단에는 K-카라카스 생활정보라는 단톡방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알림 숫자가 순식간에 2자리를 넘어섰습니다. 누군가가 링크를 올렸고 누군가가 캡처를 올렸고 누군가가 이거 진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단호한 문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확인된 것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소리 없는 사이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은 사람들을 뛰게 만들지만 그 문장은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멈추게 만든 다음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멈춘 다음에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그 새벽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도시의 불안과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기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누가 강했는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옳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그 새벽 이후로 다른 걸 보게 됐습니다. 살아남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규칙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베네수엘라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마테오에게는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민수입니다. 민수는 사업 때문에 몇 해 전부터 카라카스에 머물렀습니다. 민수는 여기 사람처럼 스페인어 욕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카라카스의 공기 변화를 아주 빨리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익숙해진 척하지 않았고 공포를 이용해 누군가를 흥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신 공포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공포는 사람을 살린다는 걸 민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새벽 마테오는 민수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지금 뉴스 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났습니다. 마테오는 오타를 지우고 다시 보냈습니다. 민수, 가족 괜찮아요? 질문이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마테오, 일단 창문 쪽 가까이 가지 말고 집 안에서 상황 보자. 짧은 문장이었는데 마테오는 숨이 조금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늘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마테오는 그 순간 이상한 죄책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이 도시의 사람이고 민수는 외국인입니다. 원래라면 마테오가 민수를 안심시켜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민수가 마테오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오래 붙잡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고 속보는 계속 새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테오는 링크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로이터즈라는 글자가 화면 한쪽에 보였습니다. AP 뉴즈라는 글자가 다른 화면에 보였습니다. 문장들은 단정적인 듯 하면서도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지를 남기는 문장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지는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상상을 끼워 넣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밖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밖은 이미 위험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마테오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문고리를 놓는 행동이 이렇게 어려운 날이 있다는 걸 마테오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테오, 단톡방 공지 봤어요? 대사관 공지 올라왔어요. 캡처 보내요. 민수는 캡처를 하나 붙였습니다. 정돈된 문장 몇 줄이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감정도 없고 확정되지 않은 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테오는 처음엔 공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터졌는데 이렇게 차분한 문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함이 오히려 마테오를 살렸습니다. 공허한 문장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았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마테오는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벌써 골목을 뛰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이웃에게 큰 소리로 어느 편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다음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라는 걸 마테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답장했습니다. 민수, 캡처 고마워요. 마테오는 이거 공유해도 돼요? 민수는 바로 답했습니다. 마테오, 확인된 것만 공유해요. 다른 말은 붙이지 말자.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고 마테오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마테오는 원래 감정이 올라오면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불안할수록 더 말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만큼은 달랐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가족 단톡방에도 대사관 공지 캡처만 올렸습니다. 이 공지 확인 부탁드려요. 딱 그 문장만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답했습니다. 마테오, 밖에 나가지 마라. 형이 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사촌이 답했습니다. 이웃이 말하길 누구누구가 잡혔다던데. 마테오는 사촌의 메시지를 읽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촌의 메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마테오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캡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공유해요. 마테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테오가 하고 있는 건 의견을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테오가 하고 있는 건 감정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누군가의 안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사람들은 멋진 말을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맞서야 한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카라카스의 새벽에는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흥분하지 않는 기술, 확인하지 않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기술,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기술. 마테오는 그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민수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마테오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속보는 계속 떠 있었고 트럼프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화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테오는 그 이름을 보고도 이번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마테오는 민수 말대로 할게요. 확인된 것만. 민수는 답했습니다. 마테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마테오는 그 짧은 대화가 도시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 꼭 말하자고요. 누가 옳았는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는지 말하는 이야기로요. 마테오가 그 새벽에 배운 첫 번째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말하기.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도 가장 강한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늘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사람이었고 그 새벽에는 그 성격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테오가 민수 밖이 이상해요라고 보내자마자 민수는 단문으로 답했습니다. 마테오, 지금은 집에서 움직이지 말아요. 확인된 것만 공유해요. 민수도 밖에 안 나가요. 마테오는 화면을 보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마테오가 원래 기대하던 답장은 달랐거든요. 마테오는 무슨 일이래, 어디가 위험해, 누가 잡혔대 같은 말이 튀어나오길 예상했습니다. 민수는 반대로 질문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답했습니다. 민수는 메시지 아래에 캡처 이미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지였습니다. 공지문은 딱딱하고 짧았고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 관련 안전 유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 공식 채널 확인. 문장들은 너무 단순해서 마테오 마음에는 처음에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마테오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가 더 따뜻한 말로 안심시켜주길 바랐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같은 문장이라든지 민수가 도울게요 같은 말이라든지요. 하지만 민수는 괜찮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를 선언하는 대신 살아남을 확률을 올리는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마테오는 그 차이를 그 순간에는 잘 몰랐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 정말 나가지 말아야 해요? 마테오 가족도 불안해해요.
마테오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또 짧게 답했습니다. 마테오,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아요. 마테오가 할 일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마테오, 지금은 흥분하면 실수해요. 마테오는 실수 안 하는 거라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테오는 평소에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상황을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 말이 마음을 찌르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붙잡아 줬습니다. 마테오는 아파트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휴대폰 진동을 줄이고 알림 소리를 껐습니다. 소리를 끄면서도 불안은 더 커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드니까 머릿속에서 겹겹이 올라오던 상상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마테오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이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반복했고요. 형은 동네가 위험하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촌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이야기를 길게 붙여보냈습니다. 마테오는 사촌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촌 메시지는 사실이라면 무서운 내용이었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테오는 그걸 그대로 공유하는 순간부터 가족이 더 흥분할 걸 알았습니다. 마테오는 민수가 보낸 대사관 공지 캡처를 가족 단톡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확인된 정보만 공유할게요. 일단 집안에서 상황 보겠습니다. 문장을 쓰면서 마테오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테오는 원래 말을 길게 하는 편인데 문장이 짧아지니까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짧은 문장은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심장을 덜 뛰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인 단톡방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디가 막혔다더라라고 올리면 민수는 바로 공지 캡처만 공유 부탁드려요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누가 어느 편이래라고 올리면 민수는 편 나누는 말은 위험합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민수 문장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문장은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민수 문장은 말 그대로 절제였어요. 마테오는 민수에게 전화 버튼을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통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지만 통화는 말이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묻어나고 감정이 묻어나면 불필요한 말이 새어나옵니다. 민수는 메시지로만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 이유를 마테오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결국 메시지로만 보냈습니다. 민수, 공지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섭기도 해요. 민수는 답했습니다. 마테오, 차분한 문장이 사람을 살려요. 마테오, 위기 때는 자극이 제일 위험해요. 민수 말은 교과서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멋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테오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공허해 보이는 문장이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흥분하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 실수가 줄어들면 안전이 올라간다. 정말 단순한 구조인데 마테오는 그 구조를 평소에는 자주 잊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살아온 마테오는 늘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마테오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마테오는 넘친 물을 닦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숨부터 쉬어요.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준 틀 안에 스스로를 넣었습니다. 집에서 움직이지 말기. 확인된 것만 공유하기. 흥분하지 않기. 실수하지 않기. 마테오는 또 하나를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속보가 떠도 누군가가 이름을 언급해도 마테오는 일단 손을 멈췄습니다. 멈추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멈추면 불안이 커질 것 같았는데 멈추니까 오히려 불안이 모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을 갖춘 불안은 다룰 수 있었습니다. 모양 없는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민수는 불안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보냈습니다. 민수, 마테오는 민수 방식대로 해볼게요. 민수는 답했습니다. 마테오, 충분해요. 마테오, 지금은 충분한 게 제일 강해요.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테오는 이 새벽이 단순히 정치 뉴스의 파도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시험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단단한 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카라카스는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 마음도 조금은 풀려야 하는데 그날은 반대였어요. 빛이 늘어날수록 표정이 더 드러났고 표정이 드러날수록 눈빛이 더 조심스러워졌으니 마테오는 창문 커튼을 아주 조금만 열고 바깥을 봤습니다. 차들이 평소처럼 다니긴 했지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빨리 달리는 차가 많아졌고 멈추는 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테오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을 줄였는데도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어제 누가 잡혔다더라 같은 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친구들 채팅방에는 어느 구역은 위험하다라는 문장이 지도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단톡방에는 여전히 공지 캡처가 반복됐습니다. 문장들이 짧고 단정하고 같은 톤으로 유지되는 게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톤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고요. 문제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속보에 적힌 단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신병 확보가 절차가 되고 파장이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누가 어느 편이냐는 이야기, 누가 배신했냐는 이야기, 누가 숨겼냐는 이야기.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정해버리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집 앞 복도로 나가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확인하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마테오는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민수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움직이지 말아요. 확인된 것만 공유해요. 마테오는 문을 닫고 대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고 뉴스 앱도 함부로 새로 고침하지 않는 일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불안은 정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먹이려 하니까요. 점심 무렵 마테오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물이 부족했고 건물 아래층 공동 탱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마테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칠까 봐서가 아니라 마테오 표정이 먼저 흔들릴까 봐서였습니다. 불안한 표정은 질문을 부르고 질문은 갈등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웃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라면 오늘 덥네요 같은 말이 오갔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날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테오 얼굴을 위아래로 훑는 시선,
마테오 손에 든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선, 마테오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궁금해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때로 오해를 부르니까요. 마테오는 그냥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거리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소리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인들 목소리와 장난치는 아이들 소리가 섞였는데 그날은 속삭임이 많았습니다. 속삭임은 작지만 멀리 퍼집니다. 그리고 속삭임은 내용이 더 무섭게 들리는 법입니다. 마테오는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차였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올라왔고 동시에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시선을 내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숨는 게 보였습니다. 마테오는 그 행동을 보고 더 긴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숨는 순간 주변 사람들도 숨을 준비하게 되니까요. 마테오는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뉴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먼저 터진다는 걸요. 마테오는 물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길목에서 이웃 한 명이 마테오를 불렀습니다. 이웃 이름은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은 목소리를 낮춘 채로 말했습니다. 마테오 들었어요? 마테오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라파엘은 눈을 크게 뜨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누구 편이라더라. 그래서 잡혀갔다더라. 마테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파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라파엘이 그 말을 사실처럼 믿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배운 방식대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라파엘, 마테오는 확인된 정보만 보려고 해요. 지금은 소문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요. 라파엘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라파엘 표정에는 마테오가 뭔가 숨기는 건가라는 의심이 살짝 스쳤습니다. 마테오는 그 의심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마테오는 그냥 오늘을 무사히 넘기고 싶어요. 그 말은 편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욕심 하나였습니다. 무사히. 라파엘은 입술을 다물었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테오는 공항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공항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대합실 TV가 켜져 있었는데 소리는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무음으로 돌아가는 화면은 오히려 더 불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자막만 미끄러지듯 흘렀습니다. 속보 자막 트럼프, 작전 후폭풍 언급 국제사회 파장. 마테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막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말소리가 없는데도 문장이 귀에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테오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막을 정보로 읽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들은 자막을 핑계로 사용했습니다. 뉴스도 이렇게 말하잖아라는 핑계로 서로를 더 조심했습니다. 조심은 필요하지만 조심이 의심으로 변하면 서로가 적이 됩니다. 그날 카라카스는 적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잠그고 등 뒤로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손바닥에 땀이 맺힌 걸 보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테오, 흔들리면 안 돼요. 마테오, 확인된 것만. 마테오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밖에서 소문이 너무 빨라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민수는 바로 답하지 않았지만 마테오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은 정보를 더 모으는 날이 아니라 감정을 더 줄이는 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온 건 오후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마테오는 식탁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면서도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알림을 줄여놨는데도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테오 머릿속에는 밖은 위험하다와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한다가 동시에 떠다녔습니다. 두 문장이 서로를 밀치면서 마테오를 제자리에서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마테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민수 가족 연락망 점검을 마테오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민수는 현지 번호로 연락 놓칠 수도 있어요. 마테오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어깨가 굳었습니다. 민수는 늘 차분한 사람이라서 부탁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부탁을 한다는 건 민수가 지금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마테오는 손가락이 잠깐 멈춘 채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테오가 민수 가족의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마테오는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보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테오 가슴 안에서는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마테오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 당연히 도울게요. 민수 가족 구성원 연락처 마테오에게 보내주세요. 민수는 지금 집 안에 있어요? 민수는 금방 답했습니다. 민수 집 아니에요. 민수 아내 번호, 민수 아이 이름, 그리고 현지에서 연결 잘 되는 번호 목록 보낼게요. 마테오가 부담되면 말해요. 민수의 부담되면 말해요라는 문장이 마테오를 더 긴장시켰습니다. 민수는 부담을 줄이려고 한 말인데 마테오에게는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해주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마테오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테오는 키보드를 눌러서 문장을 길게 쓰려다가 민수 스타일을 떠올렸습니다. 짧고 확인 가능한 말만 남기기. 마테오는 짧게 답했습니다. 민수, 부담돼도 할게요. 마테오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민수는 이모티콘도 없이 답했습니다. 마테오, 고마워요. 민수의 고맙다는 말이 마테오에게는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테오 마음에는 이 일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꽂혔습니다. 마테오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적으면 편할 것 같았지만 마테오는 일부러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적으면 문장을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됩니다. 손으로 적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건 빠른 손이 아니라 정확한 손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했습니다. 민수가 연락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아내 이름과 번호가 먼저 왔습니다. 민수 아이 이름이 이어서 왔고 혹시 모를 비상 연락처가 붙었습니다. 민수는 현지 번호로는 연결이 튈 수 있어요 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마테오는 번호 하나하나를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마테오는 숫자를 적으면서도 숫자가 누군가의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호 하나 잘못 적으면 필요한 순간에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먼저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 이 번호는 메시지 앱도 가능한 번호 맞아요? 민수 아내는 지금 집 밖으로 나갈 계획 없어요? 민수, 혹시 민수 가족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면 마테오가 알아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민수는 다시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민수 아내는 집에 있어요. 민수 가족 이동은 아직 계획 없어요. 마테오, 규칙을 만들어요. 마테오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 민수는 감정을 달래는 대신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마테오는 규칙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규칙은 차갑고 딱딱한데 위기에서는 규칙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테오는 바로 답했습니다. 민수, 마테오도 규칙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어떤 규칙부터 만들까요? 민수는 한 번에 길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항목처럼 끊어서 보냈습니다. 가족 단위로 묻기. 연락 끊기면 찾는 순서 정하기. 이동은 단독 금지 최소 2. 소문 공유 금지 공지 캡처만. 마테오는 민수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마테오는 적으면서도 마테오 자신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마테오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불안이 항목별로 바닥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제안을 하나 더 했습니다. 민수, 연락 시간도 정하면 어때요? 민수 가족은 하루에 몇 번 체크인하면 좋아요? 민수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마테오, 좋아요. 아침 1번, 저녁 1번. 긴급하면 규칙 깨고 바로 연락. 평소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불안할수록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데 민수는 확인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확인을 통제하면 마음이 조금 덜 소모됩니다. 마테오는 카라카스에서 자라면서 불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안은 늘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견디는 방식을 구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아내에게도 첫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테오는 문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인사와 규칙만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테오입니다. 민수 부탁으로 연락망 점검 맡았습니다. 확인된 공지 위주로만 공유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체크인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이면 언제든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마테오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테오는 읽음 표시가 뜨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읽음 표시가 안 뜨면 상상이 달려가고 읽음 표시가 뜨면 숨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민수 규칙을 다시 봤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규칙을 만들었으면 마테오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만들고도 마테오가 먼저 흔들리면 민수 가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민수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마테오, 고마워요. 민수도 지금 괜찮아요. 마테오도 조심해요. 마테오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마테오도 조심하겠습니다. 마테오는 그 뒤로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따뜻한 말이 길어지면 불안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로는 필요하지만 위로가 과하면 사람을 더 흔들 때가 있습니다. 마테오는 지금 필요한 건 위로보다 질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테오는 노트 한쪽에 연락 끊김 대응 순서를 적었습니다. 1번 민수에게 메시지, 2번 민수 아내에게 메시지, 3번 비상연락처로 메시지, 4번 모두 실패하면 이동 여부 확인은 민수 지시 후에만. 마테오는 마지막 문장을 굵게 눌러 적었습니다.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기. 마테오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을 눌렀습니다. 영웅은 멋있어 보이지만 영웅의 즉흥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오늘만큼은 멋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테오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규칙 정리본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민수, 규칙 정리했어요. 가족 묻기, 체크인 시간, 연락 끊김 순서, 단독 이동 금지, 공지 캡처만 공유. 마테오는 이대로 진행할게요. 민수는 답했습니다. 마테오, 완벽해요. 마테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만 지켜요. 마테오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보고 웃음이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그대로. 그 말이 더 현실적이라서 마테오는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노트를 덮고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마테오는 휴대폰을 손에서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마테오는 바깥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마테오가 하는 말의 온도와 마테오가 움직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방식대로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카라카스의 공기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가져왔고 그 단어들은 이제 먼 나라 법정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법 절차, 법원, 인도, 심리. 이런 단어들이 휴대폰 화면에 뜨는 순간 마테오는 그 단어가 마테오 동네 골목에 오늘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법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발음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운명이 확정되는 소리를 미리 듣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날카로웠습니다. 마테오는 그 며칠 동안 민수와 만든 규칙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침 체크인, 저녁 체크인, 소문은 공유하지 않기, 공지 캡처만 공유하기, 단독 이동 금지, 연락이 끊기면 순서대로 확인. 규칙은 종이에 적혀 있었고 종이는 식탁 한쪽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종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덜 흩어졌습니다. 종이는 뉴스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저녁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먼저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마테오입니다. 오늘도 체크인합니다. 마테오 동네는 아직 조용합니다. 민수는 금방 답했습니다. 마테오 확인 고마워요. 민수 가족도 집안입니다. 민수 답장까지 확인하고 나니 마테오는 잠깐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 편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민수 아내 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영 메시지는 길지 않았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마테오 손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었습니다. 마테오 죄송해요. 하준이 열이 나요. 약이 없어요. 민수는 지금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해요. 마테오는 화면을 보자마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테오는 하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이 가끔 보내던 사진 속 하준은 늘 웃고 있었고 한국어로 짧게 인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열이 난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마테오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마테오 안에서 아주 이기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테오는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대로 떠올랐고 마테오는 그 생각을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쓰느라 더 힘들어졌습니다. 마테오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테오는 지영에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방식이 머릿속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선언하지 말기, 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기, 흥분을 줄이기, 실수하지 않기. 마테오는 지영에게 바로 답하지 못하고 먼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지영 메시지 봤어요. 하준이 열이 난다고 합니다. 민수, 마테오가 약 구해도 될까요? 마테오는 마지막 문장을 보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떨렸습니다. 마테오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으면서도 민수에게 허락을 받는 형식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기. 민수 답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왔습니다. 마테오 미안해요. 민수도 나가고 싶은데 지금은 위험해요. 마테오가 가능하면 부탁해요. 마테오 규칙대로만 해요. 마테오는 민수의 규칙대로만이라는 문장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민수는 감정으로 마테오를 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규칙으로 마테오를 붙잡았습니다. 마테오는 지영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영, 마테오입니다. 마테오가 약 구해보겠습니다. 마테오는 혼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약 구하면 바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문장을 보내고 나니 마테오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는데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올라왔고 동시에 겁이 아주 차갑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두 감정을 한꺼번에 안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테오는 식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규칙 항목 중 단독 이동 금지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테오는 바로 라파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파엘, 마테오입니다. 마테오가 약국을 가야 합니다. 라파엘이 가능하면 같이 걸어주실 수 있나요? 라파엘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라파엘도 불안한 사람이었고 불안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불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부탁 문장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사정을 길게 설명하면 라파엘이 상상을 더 붙일지도 몰랐습니다. 라파엘 답장은 잠깐 늦게 왔습니다. 마테오는 그 몇 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라파엘이 답했습니다. 마테오, 어디까지 가야 해요? 마테오는 바로 답했습니다. 마테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큰 길 약국까지만요. 짧게 움직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라파엘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약인데요? 마테오는 잠깐 멈췄다가 사실만 적었습니다. 아이 해열제입니다. 라파엘은 그제야 답이 짧아졌습니다. 마테오, 알겠어요. 라파엘이 같이 가줄게요. 마테오는 라파엘이 같이 가줄게요 라고 쓴 문장을 보고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도움의 약속이 늘 위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약속 자체가 귀합니다. 마테오는 감정을 꾹 눌러서 라파엘에게 규칙을 전달했습니다. 라파엘, 마테오가 규칙이 있어요. 마테오가 불필요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파엘도 소리 키우지 말아주세요. 누가 물으면 아이약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라파엘은 오케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짧음이 마테오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가 문제였습니다. 마테오는 무작정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정한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만 고르기, 짧게 움직이기, 동선은 최소로 만들기. 마테오는 지도 앱을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지도 앱을 켜는 행동조차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기억으로 판단했습니다. 마테오는 동네에서 가장 밝은 간판을 가진 약국이 어디였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국이 큰 길 가까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드나들던 곳이라는 점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정상으로 보이기 쉬운 곳이기도 했으니. 마테오는 지갑과 신분증, 현금만 챙겼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걸음이 느려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옷도 눈에 띄지 않게 골랐습니다. 특별한 색을 피하고 로고가 큰 옷도 피했습니다. 마테오는 거울을 보면서 표정도 점검했습니다. 겁먹은 표정은 질문을 부르고 질문은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입술을 다물고 눈을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마테오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마테오 지금 약국 다녀오겠습니다. 라파엘 동행합니다. 짧게 움직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는 바로 답했습니다. 마테오, 고마워요. 마테오, 안전이 먼저예요. 마테오는 민수의 안전이 먼저라는 문장을 읽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순서를 세웠습니다. 하준을 돕고 싶습니다.
지영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테오가 위험해지면 도움은 멈춥니다. 마테오는 도움이 지속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라파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라파엘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테오, 빨리 갔다가 빨리 와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감사합니다. 라파엘은 손을 한번 휘젓고는 마테오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테오는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혼자일 때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리는데 둘이면 공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가게 불이 많이 꺼져 있었고 셔터가 내려간 곳이 늘어났습니다. 열린 곳이 줄어든 만큼 열린 곳으로 시선이 몰렸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발걸음을 더 짧게, 더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급하게 뛰면 눈에 띄고 느리게 머뭇거리면 더 의심을 삽니다. 마테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평소 걷는 속도를 떠올렸습니다. 약국 간판이 보였을 때 마테오는 안도감이 확 올라왔다가 곧바로 다시 눌렀습니다. 안도감이 커지면 표정이 풀릴 수 있고 표정이 풀리면 경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문을 열기 전에 라파엘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파엘, 안에서는 짧게 말해요. 라파엘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테오, 알겠어요. 약국 안은 밝았고 밝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약사 표정은 지쳐 있었고 마테오는 그 지친 표정이 더 현실적이라 안심이 됐습니다. 마테오는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 해열제 있나요? 약사는 진열대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수량은 많지 않아요. 마테오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다는 건 다음 사람은 못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욕심을 내고 싶어졌지만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욕심은 위험을 키웁니다. 마테오는 필요한 만큼만 요청했습니다. 한 개만 주세요. 약사는 약을 건네며 설명을 했습니다. 마테오는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도 않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돈을 건네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뭘 했냐고 묻는 순간이 오면 말보다 종이가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마테오는 영수증을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약국 밖으로 나왔을 때 마테오는 비로소 숨이 한 번 길게 나왔습니다. 라파엘이 마테오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됐어요? 마테오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라파엘, 됐습니다. 마테오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길 위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눈에 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규칙을 택했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돌아가기. 마테오는 약이 든 봉투를 손에 쥐고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이 작은 봉투가 지금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약봉투를 손에 쥔 채로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마테오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안의 밝은 조명은 안전한 실내에 착각을 줬는데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카라카스의 공기가 다시 얼굴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열린 가게가 줄어든 거리에서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도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마테오는 약봉투를 일부러 바깥으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약봉투는 도움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관심을 부르는 물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봉투를 팔과 몸 사이에 끼우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가렸습니다. 라파엘은 마테오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라파엘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지는 순간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테오, 뛰지 말아요. 마테오, 멈추지 말아요. 마테오, 평소처럼 걸어요. 머릿속에서만 말했는데도 혀끝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길로 이어지는 모퉁이를 돌기 직전에 라파엘이 마테오를 살짝 멈춰 세웠습니다. 라파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테오, 앞에 뭔가 있어요. 마테오는 라파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임시 검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식 제복인지 아닌지 확신하기 어려운 옷차림이었고 몇 명은 팔짱을 낀 채로 차량과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성이 들린 것도 아닌데 그 장면 하나만으로 목이 조여왔습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다른 길로 가면 더 외진 골목을 지나야 하고 외진 골목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면 검문을 통과해야 하고 검문은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파엘이 이를 악문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라파엘은 마테오에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이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세워두는지 모르겠어요. 라파엘 목소리가 조금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순간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 팔꿈치 근처를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조용히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라파엘이 마테오를 바라봤습니다. 라파엘 눈에는 분노가 있었고 분노는 입을 열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파엘, 마테오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파엘, 지금은 소리 키우면 안 됩니다. 라파엘, 마테오는 아이약 들고 있어요. 라파엘, 말은 딱 필요한 것만 해요. 라파엘은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이 완전히 진정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폭발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주머니에서 라디오 이어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자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파엘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파엘이 들고 있던 작은 라디오에서 속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볼륨이 크진 않았는데 속보라는 말 자체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라디오 속보, 트럼프, 작전 정당성 강조 논쟁 확산. 마테오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 사람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마테오는 그 반응이 지금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파엘, 라디오 꺼주세요. 라파엘이 놀란 표정으로 마테오를 봤습니다. 라파엘은 왜요? 라고 묻고 싶어 보였지만 라파엘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라디오가 꺼지자 오히려 주변 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끄는 소리,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 차가 급히 멈추는 브레이크 소리. 마테오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을 다시 말할 준비로 바꿨습니다. 설명할 준비가 아니라 짧게 답할 준비였습니다. 검문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마테오는 마테오 입술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정해둔 문장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아이약을 구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감정을 붙이지 않기. 이 문장에 정치 이야기를 붙이지 않기. 이 문장에 누군가 비난을 붙이지 않기. 마테오는 기억했습니다. 위기에서 강한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목소리의 절제입니다. 검문을 맡은 사람 중 한 명이 손바닥을 들며 마테오와 라파엘을 멈춰 세웠습니다.
마테오는 발을 멈추되 몸은 똑바로 세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죄인처럼 보일 수 있고 고개를 들면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가운데를 택했습니다. 시선을 낮추되 땅만 보지 않았습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지?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눈빛은 상대 반응을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라파엘 어깨가 순간적으로 들썩였습니다. 라파엘이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보다 반 박자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테오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 약을 구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마테오 손을 봤습니다. 마테오는 약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마테오는 그 질문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이름을 말하면 상대는 더 많은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을 자세히 말하면 감정이 섞여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자세한 설명 대신 단어 하나만 붙였습니다. 열이 납니다. 검문하는 사람은 라파엘을 쳐다봤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는 이유는? 마테오는 바로 답했습니다. 단독 이동은 위험해서요. 마테오가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테오 입에서 나온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처럼 들릴 수 있다고 잠깐 걱정했습니다. 마테오는 즉시 톤을 더 낮췄습니다. 빠르게 다녀오고 바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검문하는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마테오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테오는 침묵을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더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마테오는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습니다. 말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마테오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도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한 박자 쉬고 고개를 작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하고 평소 속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문 지점을 지나고 나서도 마테오는 한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불안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을 향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파엘 고맙습니다. 라파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테오가 말 안 막았으면 라파엘은 큰일 날 뻔했어요. 라파엘이 자기 입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라파엘은 자꾸 말이 나오려고 해요.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라파엘, 오늘은 자연스러움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마테오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테오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테오도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마테오도 똑같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오늘 목적이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테오 목적은 세상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건물 입구가 보이자 마테오는 비로소 약봉투를 가슴 쪽으로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라파엘이 마테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이제는 괜찮겠죠? 마테오는 바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방식대로 말했습니다. 라파엘, 집 안으로 들어가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라파엘, 문 닫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테오는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지영, 마테오입니다. 해열제 구했습니다. 마테오가 지금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곧 전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마테오는 휴대폰을 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읽음 표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마테오는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확인보다 전달이 우선입니다. 마테오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현관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까 검문 지점에서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왔습니다. 마테오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테오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위기에서 강한 건 용기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절제는 특별한 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테오는 오늘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라파엘을 말로 눌러 이긴 게 아니라 라파엘을 살리기 위해 라파엘의 불꽃을 잠깐 덮어 둔 겁니다. 그리고 마테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살린 겁니다. 마테오는 약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구겨지지 않았는지, 약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영수증이 지갑에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마치자마자 마테오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마테오입니다. 약 구했고 검문도 통과했습니다. 라파엘 동행했고 문제 없었습니다. 지영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민수에게서 곧 답이 올 수도 있었지만 마테오는 답을 기다리느라 손을 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약을 전달하는 순간까지 마테오는 절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테오는 약봉투를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약통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작은 소리인데도 마테오는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집 안에서 잠깐만 숨을 고르고 바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공기는 실내인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마테오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 마테오입니다. 마테오가 문 앞에 도착하면 초인종 대신 메시지로 알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마테오는 메시지를 보내고도 읽음 표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만들었으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먼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민수 집은 같은 건물 다른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마테오는 손바닥에 땀이 식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숫자, 표시 등이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마음속에서 문장 하나씩 지웠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기. 감정은 표정으로 새지 않게 하기. 약을 전달하면 바로 돌아오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명이 더 희미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마테오는 발걸음을 크게 내딛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괜히 크게 들릴까 봐서였습니다. 마테오는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 마테오입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지영 얼굴이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지영은 눈밑이 퀭했고 머리는 급하게 묶은 흔적이었습니다. 지영 눈에는 눈물이 이미 고여 있었고 지영 손은 문고리를 놓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문을 더 열기 전에 마테오를 위아래로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마테오 괜찮아요? 마테오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마테오는 확인되지 않은 위로를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지영, 마테오는 무사히 왔습니다. 약도 구했습니다. 마테오는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봉투를 받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영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 너무 무서웠어요. 마테오는 지영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 무서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타국에서 아이열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도시가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도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지영은 문을 조금 더 열어 마테오를 안으로 들이고 싶어 보였습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와 정한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실내에 오래 머물면 동선이 늘고 동선이 늘면 변수도 늘어납니다. 마테오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영, 전달만 하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지영, 약 복용 방법은 약사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영, 필요한 게 더 생기면 체크인 시간에 말해주세요. 지영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라파엘도 같이 갔다고 들었어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라파엘이 같이 걸어줘서 안전했습니다. 지영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말했습니다. 마테오도 위험했을 텐데. 마테오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테오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움직였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마테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영,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는 규칙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지영, 규칙이 있어서 덜 무서웠습니다. 문 안쪽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에 가까이 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마테오, 고마워요. 민수 목소리도 낮았고 단어도 적었습니다. 민수는 긴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감사가 길어지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테오는 문틈을 향해 답했습니다. 민수 전달했습니다. 민수 가족은 약 먼저 쓰시면 됩니다. 지영이 문을 다시 조금 닫으려는 순간 방 안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 나왔습니다. 마테오는 하준이 아프다는 게 갑자기 현실로 와 닿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던 하준이 아니라 지금 열에 지친 하준이 떠올랐습니다. 마테오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표정을 과하게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대신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지영 잘하고 계십니다. 지영, 하준은 분명 나아질 겁니다. 마테오는 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미래를 단정하는 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테오는 그 문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지금 당장 붙잡을 말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지영이 체크인 시간 지킬게요. 지영이 소문 같은 거 안 믿을게요. 마테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규칙은 종이에만 적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힘이 생깁니다. 지영이 규칙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규칙은 한 가족의 습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복도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마테오는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절제가 가능하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에게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마테오, 아까 누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마테오가 누구 편인지 말입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배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묻는 질문은 대답하는 순간 함정이 됩니다. 대답이 길어지면 더 위험해지고 대답이 짧아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답을 쓰기 전에 손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수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마테오는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가족을 살리는 쪽을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화면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마테오 가슴을 찔렀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종종 편이 먼저이고 사람이 나중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이 큰 갈등이 되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됩니다.
민수는 타국에서 편보다 사람을 앞에 두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마테오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조용히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민수, 마테오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테오는 편이 아니라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마테오는 마지막 문장을 보내고 손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거창한 정의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문장이 마테오 마음을 바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테오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일어난 일을 항목처럼 적었습니다. 약 구함, 라파엘 동행, 검문 통과, 지형 전달 완료. 마테오는 항목을 적어 내려가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마테오는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절제는 용기다.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테오가 한 일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총을 막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설득한 것도 아니고 도시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마테오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마테오는 자극적인 말을 삼켰습니다. 마테오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마테오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감동은 화려한 장면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가 느낀 감동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끝까지 규칙을 붙잡고 공지를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반복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낯선 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확인된 것만 말하기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태도가 너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삶을 버티는 방식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마테오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뉴스로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테오는 한국인 친구 가족을 통해 위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절차라는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파엘, 오늘 같이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라파엘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라파엘은 짧게 답했습니다. 마테오가 더 침착했어요. 라파엘은 덕분에 말 줄이는 법 배웠어요. 마테오는 그 답장을 읽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규칙은 민수 가족만 살리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마테오와 라파엘도 함께 살리는 규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창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커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테오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뉴스도 여전히 흘러갈 겁니다. 유명인 이름도 계속 화면에 뜰 겁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오늘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대한 말이 아니라 절제된 말과 반복되는 규칙이라는 사실을요. 마테오에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귀는 작은 소리를 붙잡고 있었고 눈은 어둠 속에서 계속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속보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울릴 것 같은 착각이 계속됐습니다. 마테오는 몸을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바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수와 정한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순간 마테오는 먼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흘렀는지 확인하는 행동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완전히 멈춘 공포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아침 체크인 시간에 맞춰 마테오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마테오입니다. 오늘 아침 체크인합니다. 마테오 동네는 조용합니다. 민수 답장은 짧았습니다. 마테오, 확인 감사합니다. 민수 가족도 집안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지영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테오, 하준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을 꽉 누르던 무언가가 살짝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였는데도 마테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약이 효과를 봤다는 사실보다 규칙이 실제로 한 가족의 밤을 버텨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안도감이 올라오는 순간 마테오는 곧바로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안도감이 커지면 방심이 생기고 방심이 생기면 규칙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노트를 펼쳐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시 적었습니다. 체크인 유지, 소문 공유 금지, 불필요한 이동 금지, 필요 물품은 미리 준비. 마테오는 마지막 항목을 덧붙였습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이야기로 장식하지 않기. 마테오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민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민수 가족은 뉴스의 소재가 아닙니다. 마테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테오, 민수 가족이 조용히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테오는 화면을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동이라는 단어는 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특히 카라카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 경로는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흘러가면서 원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바로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가족에게 필요한 건 호기심이 아니라 절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민수, 마테오는 민수 지시대로만 하겠습니다. 민수, 마테오는 동선을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민수, 필요한 요청만 주세요. 마테오는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불안할수록 정보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누설될 위험도 커지고 위험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마테오는 모르는 게 안전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답했습니다. 마테오 맞아요. 민수도 마테오가 모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필요한 것만 요청할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테오는 이상하게도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마테오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안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믿음조차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아파트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 가족을 돕는 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동네에는 마테오처럼 불안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약이 없고 누구는 물이 부족하고 누구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더 불안해집니다. 마테오는 아래층 이웃에게 물과 약을 조금 더 챙겨두었습니다. 거창하게 나눔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냥 조용히 두었습니다. 조용히 두는 행동이 이 도시에서는 때로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마테오는 그걸 민수에게서 배웠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테오,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마테오, 민수 가족은 곧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마테오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 마테오는 알겠습니다. 민수, 마테오는 오늘도 규칙 지키겠습니다. 마테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누가 동행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걸 묻는 순간부터 그 정보가 마테오 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짐은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 직전 민수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테오, 너 아니었으면 민수 가족은 서로를 놓쳤을 거예요.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한동안 멈췄습니다. 마테오는 아닙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쉽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가족의 연락망을 점검했고
규칙을 지켰고 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겹치면서 한 가족의 연결이 유지됐습니다. 마테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게 더 맞다고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에게 답했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가족이 안전하기만 바랍니다. 마테오는 끝까지 확인된 것만 말하겠습니다. 마테오는 민수 가족을 위해서도 마테오 도시를 위해서도 규칙 지키겠습니다. 민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테오 고마워요. 그 후로 민수는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테오는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기. 긴급하면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 마테오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대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는 그동안 배운 것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말하기. 자극하지 않기.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을 규칙으로 남기기. 마테오는 그 문장을 적고 나서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유명인의 이름이 화면에 뜨던 순간, 공기의 온도가 바뀌던 순간, 사람들 눈빛이 서로를 의심하던 순간이요. 그 순간 마테오는 뉴스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테오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뉴스가 아니라 뉴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카라카스에 살던 한국인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거창한 정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절차를 지켰고 규칙을 만들었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마테오는 그게 정말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테오는 누군가를 칭송하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테오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절제된 언어에서 나온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테오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이제는 기술이나 유명인보다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카라카스의 날카로운 공기 속에서 흥분을 줄이고 규칙을 지키며 서로를 살리려 했던 한국인 가족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마테오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마테오는 그 뜨거움을 국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마테오에게는 더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테오는 한 가지를 습관으로 남겼습니다. 확인된 것만 말하기. 자극하지 않기. 누구 편인지 묻는 질문이 와도 사람을 살리는 편을 선택하기. 마테오는 그 규칙을 민수 가족에게서 배웠고 이제는 마테오 삶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유명인의 이름이 다시 화면에 뜨는 날에도 마테오는 화면을 넘기기 전에 21번 고를 겁니다. 마테오는 속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 속보가 누군가의 심장을 얼마나 빨리 뛰게 만들지 먼저 생각할 겁니다. 마테오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누군가를 안전하게 만들 문장을 고르려고 할 겁니다. 이게 마테오가 카라카스에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테오가 한국인 친구 민수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